강변역에서 설명을 시작하겠습니다. 제목을 먼저 살펴보면 강변역이라는 단어가 보이죠. 자, 역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들이 오가는 그런 장소이기도 하고 만남과 이별이 이루어지는 장소이기도 하죠. 자, 그런 점을 염두에 두고 시의 내용을 살펴보는 것이 좋겠습니다. 만남, 이별. 자, 그런 공간과 장소의 의미를 가지고 있다. 체크해 두시고요. 첫 번째 행부터 보겠습니다. 이 시는 연 구분이 없이 행으로만 구성이 되어 있죠. 쌤이 이걸 설명하기 위해서 내용을 임의로 세 단락으로 구분해 놓은 것입니다. 연 구분이 아니고 임의로 구분해 놓은 것이라는 걸 염두에 두고 설명을 듣기를 바랍니다. 자, 너를 기다리다가 자, 지금 너라고 하는 시적 대상이 딱 나와 있네요. 자, 기다린다고 하는 거는 너가 내 앞에 없다는 뜻이니까 이때 너는 화자에게는 그리운 대상 혹은 부재하는 대상을 의미합니다. 자, 이거 우리가 이제 부정적 현실이라고 말하기도 해요. 이때 현실이라는 말은 사회 역사적 현실을 가리키기도 하지만 보통은 지금 이 시에서는 화자에게는 사랑하는 님이 내 앞에 없다는 것도 하나의 현실이기 때문에 부정적 현실이라고 표현할 수도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기억해 둘 필요가 있겠습니다. 시적 상황도 일단 너를 기다리는 상황이고요. 이걸 다른 말로 표현하면 화자는 현재 너와 이별한 상태이다 라는 것을 이해해 두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별한 상태에서 이별이면 끝나는 거 아닙니까? 근데 보통은 이별로 상처와 마음의 아픔이 있지만 대체로 시간이 지나면서 그걸 잊으려고 하죠. 잊으려고 하고 또 다른 사람과의 만남을 통해서 그걸 또 극복하기도 합니다. 자, 그런데 이 시에서는 화자는 이별한 후에도 화자를 잊지 못하고 지금 기다리고 있습니다. 자, 출제 포인트에 화자의 태도를 좀 별표해 두시고요. 자, 중요한 내용이 들어있네요. 자, 이별인 게 현재 상황인데 그것을 수용하지 못하고 있다는 거 꼭 체크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런데 기다리는데 잠깐 기다리는 게 아니라 오늘 하루를 꼴딱 하루 종일 기다린 거예요. 하루 종일 오늘 하루도 마지막 날처럼 지나갔다. 기다림의 시간이 또 하루가 지나갔는데요. 자, 여기 직유법이 사용되어 있는 뭐뭐처럼이란 말은 당연히 직유법입니다. 자, 그런데 마지막 날처럼, 이런 마지막 날이라고 하는 거는요, 뭐랄까요, 그, 항상 마지막이라고 하는 거는 고통의 어떤 그 아슬한 순간이 있지 않습니까? 오늘 하루도 그 기다림의 고통 속에서 고통을 겪으면서 지나갔다. 그렇게 의미를, 함축적 의미를 이해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너무나 간절하게 기다리기 때문에 자, 그런 표현이 사용된 거죠. 자, 그리고 여기 하루라는 말 뒤에 도라고 하는 조사가 사용되고 있는데요. 얘는 이제 보조사로서 자, 반복된다고 하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오늘 하루도 내일 하루도 자 모레 하루도 자 반복적 행임을 알 수 있죠. 그러므로 화자의 기다림은 오늘 처음이 아니고 이전부터 반복되어 온 행임을 알 수 있다는 거죠. 너를 기다리다가 자 앞에 일행에 나왔던 너를 기다리다가 한 번 더 여기 또 한 번 반복되고 있습니다. 자, 두 단어가 반복됐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걸 시구절의 반복이라고 하죠. 자, 시구가 반복되고 있는데요. 당연히 그 효과는 운율 형성 그리고 의미의 강조가 되겠습니다. 자, 화자의 기다림이라고 하는 것은 이별이라는 현재의 상황에 대해서 거부하는 것이고 또한 재회를 소망하는 것이라는 점도 기억해 둬야 할 것입니다. 그 다음 행, 사랑도 인생이라는 것을 깨닫지 못했다. 자꾸 기다림의 반복 속에서 지속적인 기다림 속에서 이런 기다린다고 하는 건 언젠가 그 사람이 나에게 다시 오기를 그 사람과의 재회를 확신하고 있다는 뜻이지 않습니까? 온다는 확신이 없거나 온다는 기대가 없는데 계속 기다리기는 너무나 힘든 일이죠. 그래서 돌아올 것이라는 재회할 것이라는 기대 속에서 기다림이 반복되고 있었는데 자, 사랑도 인생이라는 것을 깨닫지 못했대. 자, 여러분 이 표현이 조금 어렵습니다. 사랑도 인생이다.
자, 사랑은 인생이다. 일종의 A 콜 B, 무엇은 무엇이다라고 하는 은유법이 사용되었음을 알 수 있죠. 자, 문제는 이 안에 어떤 뜻이 담겨 있는가라는 것입니다. 자, 해석이 조금 어려워요. 여러분, 인생이라는 게 뭡니까? 내 뜻대로 안 되는 게 인생 아닙니까? 자, 인생이 내 뜻대로 안 되는 것처럼 사랑도 내가 기다림을 통해서 재회할 수 있을 거라는 어떤 기대를 갖고 기다림을 시작했는데, 사실 그게 끝없이 기다림이만, 자, 끝없는 기다림 속에서 사랑도 내 뜻대로, 즉 님이 나에게 다시 기다림을 통해서 돌아올 것이라는 그런 기대, 그것이 잘 현실에서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 즉 사랑도 내 뜻대로 되지 않는다 라는 사실을 몰랐다는 거죠. 기다리면 돼! 하고 해서 계속 기다리고 있는데, 그러나 뜻대로 되지 않는 때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별 후에 기다린다고 모든 떠나간 그 사람이 돌아옵니까? 그렇지 않죠. 떠나간 사람은 돌아올 수도 있고 안 돌아올 수도 있는데 10중 8구는 안 돌아옵니다. 자, 그것을 미처 깨닫지 못했어요. 자, 그렇게 바람은 불고 강물은 흘러갑니다. 어느새 강변의 불빛마저 꺼져버린 뒤. 여러분, 강변역은요 2호선 한강 2호선 그 한강 북쪽에 있는 역 이름인데요. 전철이 왔다 갔다 하죠. 그 주변은 강이 이제 밖으로 나와서 보면 강이 멀지 않게 보이고, 이제 강바람이 불고 강물이 흘러가는 게 보이는 거죠. 그리고 그 주변에 이제 가로등 불빛도 있고 건물들의 불빛도 보입니다. 자, 그렇게 기다리다가 보니까 바람은 계속 불고 강물은 흐르고 강변의 불빛마저 꺼졌습니다. 자, 밤 늦게까지 기다린 거죠. 늦은 시간까지 기다렸다. 자, 시간의 경과를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너를 기다리다가 열차는 또다시 내 가슴 위로 소리 없이 지나갔다. 자, 기다리는데 그게 강변역은 전철이 이렇게 왔다 갔다 하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기다리는 와중에 열차가 그냥 내 옆을 쑥 지나가는 게 사실인데, 그 열차가 내 옆을 그냥 쑥 지나가는 게 아니라 내 가슴 위로 지나가요. 이건 무슨 뜻입니까? 자, 이 열차는 실제는 일단 열차를 가리키지만 열차가 가슴 위로 지나갔다고 하는 건 일종의 비유적 표현입니다. 은유법이죠. 어떤 은유일까요? 기다림 속에서 너는 오지 않고 또 이렇게 하루가 지나갑니다. 자, 오지 않을 때 기다리는 사람은 좌절감과 슬픔을 느낄 수밖에 없는데, 그 좌절감과 슬픔을 열차가 가슴으로 가슴을 밟고 지나가는 그런 것에 비유한 거죠. 우리가 보통 자꾸 네가 나를 그렇게 떠나간다면 나를 밟고 가, 뭐 이런 식의 표현을 이제 많이 떠올리는데, 자, 그것처럼 님은 오지 않고 기다리는데 열차가 지나갑니다. 그 지나가는 열차는, 강변역에 지나가는 열차는 내 가슴을 짓밟고 지나가는 거죠. 자, 이게 바로 좌절감과 슬픔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님이 오지 않은 것에 대한. 자, 그 다음 행으로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과거를 회상합니다. 자, 님을 기다리면서 그 강변역에서 어떤 회상을 하냐면요, 우리가 만남이라고 불렀던 첫눈 내리는 강변역에서, 아마도 강변역에서 처음 만났던 것 같아요. 보통 열차, 기차역, 그러니까 전철역에서 만나기도 하죠. 자, 이때 강변역은 당시 처음 만났을 때는 첫눈이 오는 겨울이었고요. 장소, 공간은 강변역이었습니다. 자, 그러므로 강변역은 화자가 그 사랑하는 사람, 그 너와의 추억이 담긴 공간이기도 하죠. 과거의 추억을 환기시켜 줍니다. 그리고 현재도 그 강변역이 있기 때문에 거기서 사랑하는 사람을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이별한 너와의 재회를 염원하고 기대하는 장소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현재 있는 공간이기도 하죠. 자, 이 시의 제목이기도 하기 때문에 여기에서 출제가 아주 많이 되고 있습니다. 당연히 그렇겠죠. 반드시 이 의미를 정리해 둬야 할 것입니다. 추억의 공간, 과거의 추억, 현재에 있는 공간이기도 합니다. 다음 행 볼까요?
내가 아직도 너를 기다리고 있는 것은 나의 운명보다 너의 운명을 더 슬퍼하기 때문이다. 자, 이제 기다리는 이유를 말하고 있네요. 자, 그런데 보통 기다리는 이유는 그거죠. 내가 너를 사랑하기 때문에 보통은 기다리죠. 그런데 이 시 구절에서 화자는 다른 이유를 말하고 있습니다. 자, 어떤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나요? 너를 기다리는 그 이유는 나의 운명보다 너의 운명을 더 슬퍼하기 때문이다. 자, 너를 더 걱정하기 때문입니다. 자신보다 나의 운명보다 너의 운명을 더 슬퍼한다. 즉 걱정하고 염려하기 때문이다.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물론 이게 남들이 들었을 땐 참 웃기고 있네라고 이렇게 비아냥거릴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자, 화자가 너를 깊이 사랑하고 있음을 알 수 있네요. 너를 사랑하기 때문에 너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너가 걱정이 돼. 자, 그렇게 자, 여기 9행부터 13행까지 내용을 따로 묶어 정리해 본다면 자, 이별함에도 너를 기다리는 이유를 말하고 있네요. 너를 걱정, 염려하기 때문에. 자, 그 다음 행을 보겠습니다. 자, 그 언젠가 겨울산에서 저녁 별들이 흘리는 눈물을 보며 우리가 사랑이라고 불렀던 자, 이제 강변역에서 또다시 과거의 추억을 또 떠올리고 있네요. 그 언젠가 겨울산에서 저녁 별들이 흘리는 눈물을 본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산에서 저녁에 별들이 여러분 산을 보면 산 높은 부분에서 별들이 이렇게 떠있는 반짝이는 모습을 아래에서 이렇게 볼 수 있죠. 자, 그렇게 볼 수 있는데요. 그 별들이 눈물을 흘립니다. 자, 별들이 눈물을 흘린다. 어떤 함축적 의미가 들어있겠죠.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일단은 표현법상으로는 별은 무생물인데 눈물은 사람만이 흘리는 거니까 의인법이 사용이 됐고요. 자, 여기는 어떤 것을 함축하고 있냐면 별들이 반짝이는 모습을 눈물을 흘린다고 표현했습니다. 자, 그 별들이 반짝이는 걸 보면서 우리가 사랑이라고 불렀던 저게 바로 사랑이야. 아마도 연인 사이에 데이트하면서 산 위에 반짝이는 별들을 봤을 때 그 반짝이는 별들이 그 반짝이는 모습은 분명 뭐 사랑이라고 이렇게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거죠. 자, 화자에게 있어서 강변역은 또 사랑의 의미가 있겠습니다. 자, 그 강변역에서 아마도 강변역에서 건너편에 있는 산에 이렇게 반짝이는 별들을 바라보고 있다고 상상할 수 있겠습니다. 나는 오늘 또 우리가 물결처럼 다시 만나야 할 날들을 생각했다. 자, 우리가 물결처럼 만난다? 이런 물결이 만나죠. 여러분들 이렇게 봅시다. 작은 지류가 하나 있습니다. A 지류가 있고 또 작은 지류 B 지류가 있습니다. 이 두 작은 지류가 만나서 큰 강물을 이루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A가 이렇게 흘러오고 B가 이렇게 흘러와서 여기서 만납니다. 자, 물결은 만나는 것이 운명이죠. 따라서 화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오늘 또 우리가 물결처럼 다시 만난다. 자, 이거는 물과 물이 만나 물결을 이루듯이 재라고 하는 거는 우리의 운명이다. 재에 대한 확신, 강력한 기대 이런 것들을 표현하고 있네요. 자, 따라서 이 부분에서 화자의 태도는 재에 대한 간절한 소망이 드러나고 있다. 간절한 소망. 자, 주의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 선생님이 확신이라고 말하는데 이거 GOX 해놓을게요. 자, 확신이라기보다는 재해를 확신한다. 여러분들 떠나갔던 님이 온다고 어떻게 확신합니까? 내가 님이 오기를 마치 물결이 만나듯이 소망하는 거죠. 따라서 재해에 대한 확신 X, 확신 아니고요. 운명도 X고요. 단순한 소망을 표현하고 있다. 이렇게 정리하는 것이 타당하겠습니다. 자, 꼭 기억해 두세요. 문제 많이 나옵니다. 자, 확신도 아니고 운명도 아니고 소망이다.
물결이 만나듯이 우리도 만났으면 좋겠다 하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시가 끝이 났습니다. 자, 어려운 시는 아닙니다. 밑에 정리하는 거 더 추가해서 볼게요. 자, 강변역의 의미를 꼭 정리해야 되겠는데, 강변역은 과거에는 만남과 사랑의 공간이었고 현재에는 너와의 재회를 염원하는 장소가 되겠죠. 자, 상당히 슬픕니다. 왜 현재 헤어져서 그냥 막연하게 계속 기다리고 있어요. 강변역에 나가서. 자, 예상이라고 하는 건 슬픔, 비애, 자, 그런 감정이 주로 드러나는 것을 예상적이라고 하죠. 그리고 화자가 그 사랑하는 너와의 그 만남과 또 이별에 대해서, 기다림에 대해서 자기를 고백하고 있습니다. 자, 주제는요, 이별 상황 속에서 그 아픔과 재회에 대한 소망과 열망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특징. 자, 특정 공간, 즉 강변역이라는 공간을 중심으로 시상이 전개되고 있죠. 그 다음에 시간의 흐름을 통해서 화자의 간절함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자, 무슨 말일까요? 강변역에서 계속 기다립니다. 뭐 할 때까지? 강변 근처에 불빛이 꺼질 때까지. 오랜 시간 동안 그 시간의 흐름, 불빛이 꺼질 때까지 기다리기 때문에, 자, 그런 부분이 바로 시간의 흐름을 통해서 간절함을 드러내고 있는 표현이라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추억을 환기했다. 자, 과거와 현재를 교차하고 있다. 과거의 추억들을 꺼내서 생각하고 있고 또 현재도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과거, 현재가 교차되고 있다. 자, 그 다음에 자연물을 활용해서 정서를 부각하고 있다. 이게 중요한 대목이 되겠습니다. 열차가 가슴 위로 지나갔다. 자, 우리는 물결이 만나야 한다. 자, 별들이 흘리는 눈물. 자, 이런 식으로 자연물을 통해서 정서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특정 식구를 반복해서 운율을 형성한다. 의미를 강조한다. 자, 특정 식구의 반복이 어디에 있었죠? 너를 기다리다가 2번 나왔었죠. 아까 앞에서. 감상 길잡이로 가보겠습니다. 자, 이 작품은 사랑했던 사람과의 추억이 담긴 강변역을 찾아가서 그 이별 후의 고독과 슬픔, 그리고 엔드, 재회의 소망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자, 강변에 있는 기차역이라는 낭만적 배경, 그죠? 로맨틱한 배경이 되겠습니다. 그걸 바탕으로 순수한 사랑, 그 추억과 이별의 고통을 감각적으로 형상하고 있다. 자, 대부분 다 시각적 이미지를 많이 쓰고 있죠. 자, 그리고 사랑도 인생이다. 물결처럼 다시 만난다와 같이, 자, 삶과 사랑에 대해서 보편적 인식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사랑이라는 게 헤어진 다음에 또 다시 재회를 소망하지만 그것이 뜻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이 인생이라는 것. 자, 그런 보편적인 인식, 보편적인 삶의 진실을 드러내기 때문에, 그것이 곧 보편적이기 때문에 공감을 얻는다는 얘기죠. 자, 그런 내용까지 잘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설명을 마칩니다. 그럼 잘 정리하시고 시험에서 좋은 성과 있기를 바라고요. 자, 바이바이. 안녕.